할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수연은 산책 중 우연히 만난 이웃집 손녀 민지의 물음에 미소로 답했다. 그럼 요새는 바람도 시원하고 참 좋아. 민지는 잠시 주저하다가 수연의 얼굴을 살폈다. 근데 왜 좀 슬퍼 보여요? 뭔가 고민 있으세요? 그 질문에 수연은 마음 한구석이 찌릿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생각이 좀 많을 뿐이야. 민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할머니는 참 좋은 할머니인데 뭘 그렇게 고민해요?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행복. 수연은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며 시선을 멀리 두었다. 행복하게 사는 게 뭔지 알면 참 좋을 텐데 말이다. 민지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수연의 손을 잡았다. 그냥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것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연은 민지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럴 수도 있지. 내 말이 맞는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할머니 나이가 되면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구나. 민지가 조금 진지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예요? 그 질문에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을 찾으려는 그녀의 표정에 민지는 말했다. 모르겠으면 나중에 알려줘요. 나 이제 집에 가야 해서 다음에 또 봬요. 민지가 떠난 뒤에도 수연은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행복은 뭐지? 민지가 떠난 이후 수연은 공원을 한참 더 걸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지난 70년 동안 자신은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들을 모두 훌륭히 키워냈다. 집도 노후 자금도 넉넉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그녀는 자신이 행복한지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의외로 찾기 어려웠다. 수연은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들었다. 그 수첩은 그녀가 평소 생각을 정리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첫 번째 줄에 적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녀의 머릿속에는 민지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맛있는 것, 재밌는 것이라니. 그 말은 단순했지만 수연은 그것이 자신에게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내가 원하는 건 더 깊은 무언가야. 순간의 즐거움보다 더 큰 의미. 하지만 그게 뭐지? 생각에 잠겨있던 그 순간 한 노인이 다가왔다. 그 노인은 수연이 종종 공원에서 보았던 사람이었다. 매일같이 책을 읽는 그 노인을 수연은 오래전부터 흥미롭게 지켜보곤 했다. 혼자 계십니까? 노인이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보였다. 네. 여기 자주 오시는 걸 보네요. 노인은 수연 옆에 앉으며 말했다. 이곳은 참 조용하고 좋지요. 여기에 오면 인생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수연은 호기심을 느꼈다. 인생이라니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말을 골랐다. 우리는 대부분 행복이라는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나이 들수록 행복이란 아주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수연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단순하다뇨? 행복이 단순하다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질까요? 노인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아마도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노년의 행복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간단했죠. 행복의 조건은 세 가지뿐입니다. 건강, 관계, 그리고 의미. 수연은 적잖이 놀라며 되물었다. 건강, 관계, 의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건강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관계가 없다면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희미해지지요. 이 세 가지만 충족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곰곰이 되새겼다. 건강, 관계, 의미.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일렁이는 듯했다.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일까? 그녀는 노인의 말이 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다시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적었다. 건강, 관계, 의미 내 행복 찾기.
그녀는 그 아래로 조심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다. 건강은 오래전부터 소홀히 해왔다. 운동을 해야 할까? 관계는 민수와 다시 대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의미는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할까? 수연은 한참 동안 펜을 멈추지 않았다. 민지가 던진 질문과 공원의 노인이 전한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오래간만에 새로운 목표를 꿈꾸며 잠들었다. 그녀는 행복을 찾기 위한 여행을 막 시작한 참이었다. 수연은 다음 날 아침 모처럼 일찍 눈을 떴다. 평소처럼 침대에 눕거나 소파에 앉아 TV를 켤 수도 있었지만 어제 들었던 건강, 관계, 의미라는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거칠어진 피부, 조금 굽은 허리, 주름진 얼굴. 건강이 중요한 건 알지만 지금부터라도 돌볼 수 있을까? 시작은 어렵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수연은 마음을 다잡고 운동복을 챙겨 입었다. 가까운 공원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운동을 하지 않았는지 새삼 깨달았다. 주변에는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어떤 사람은 요가를 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서성거리던 수연은 벤치에 앉아 몸을 잠시 쉬게 했다. 혼자 운동하러 오신 거예요? 나 지금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은 고개를 돌려보니 어제 만난 공원의 노인이었다.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주 좋은 결심을 하셨군요. 처음 시작이 제일 어렵죠. 뭐부터 하실 생각입니까? 수연은 쑥스럽게 웃었다. 그냥 걸어볼까 싶어서요. 그런데 좀 막막하네요. 워낙 오래 쉬었더니 노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처음엔 천천히 하세요. 욕심내는 다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한 바퀴만 돌아보시죠. 익숙해지면 두 바퀴, 세 바퀴로 늘려가는 겁니다. 그의 격려에 힘을 얻은 수연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걸음은 생각보다 무겁고 발은 빠르게 피곤해졌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며 주변 풍경을 바라보았다. 가로수의 나무짚이 흔들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흙냄새가 기분 좋게 느껴졌다. 한 바퀴를 마칠 때쯤 수연은 숨이 가빴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성취감이 느껴졌다. 노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수연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내일은 쉬고 싶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보다 더 느리게 걸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해보는 겁니다. 며칠 후 수연은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꾸준히 공원을 찾았다. 점점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익숙해지고 몸의 피로도 줄어드는 것 같았다. 공원을 산책하며 그녀는 오래 잊고 있던 것들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엔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가족들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느꼈다. 수연이 공원에 나가길 반복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이웃에 사는 혜란이 그녀를 눈여겨보고 말을 걸어왔다. 수연 씨, 요즘 공원에 자주 나가시더라고요? 혼자 걷는 거예요? 네. 건강 좀 챙겨보려고요. 혜란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같이 걸을래요? 나도 운동 좀 해야겠다 싶었는데 혼자는 재미없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함께 걷기 시작했다. 수연은 혜란과 대화를 나누며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운동이라는 목적은 같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대화와 유대감은 또 다른 기쁨이었다. 어느 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수연은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 이대로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금방 실증이 나거나 포기하면 어떡하지? 그날 저녁 그녀는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작게나마 보상을 주기로 결심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공원에서의 변화를 되돌아보았다. 건강은 단순히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실감했다. 그녀는 수첩을 펴고 간단한 글을 적었다. 오늘 걸었던 그 길에서 나는 더 오래 살아가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 건강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토대다. 며칠 뒤 공원에서 다시 만난 노인은 수연의 얼굴을 보고 말했다. 얼굴빛이 좋아지셨네요. 처음 뵀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입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운동이 이런 기분을 주는지 몰랐어요.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네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건강은 삶의 에너지를 만드는 기분입니다.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더 많은 걸 느끼실 겁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오늘은 저도 느껴요. 뭔가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노인은 수연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건강을 얻으면 관계도 의미도 쉽게 따라옵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날 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건강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고 내일의 산책이 기다려졌다. 70대의 그녀는 새롭게 행복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수연은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며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공원에서의 변화는 긍정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무거운 돌처럼 자리 잡은 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아들 민수와의 관계였다. 민수는 어릴 적부터 수연의 자랑이었다. 성실하고 똑똑한 아들이었지만 성인이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졌다. 민수는 바쁜 직장 생활에 매몰되었고 수연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운한 마음만 키웠다. 그 결과 이제는 연락조차 드문 상태였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에 민수는 놀란 듯했다. 엄마? 웬일이에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민수야, 잘 지내니? 요즘 통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민수는 쑥스러운 듯 대답했다. 아, 그게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주말마다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쉬었거든요. 수연은 서운한 마음을 꾹 눌렀다. 엄마는 너한테 별로 신경 못 쓴 것 같아 미안하구나. 너 바쁜 건 알지만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이번 주말요? 아마도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뵐까요?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들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주말 약속 장소에 도착한 수연은 마음이 복잡했다. 민수를 만나면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혹시 또 어색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녀가 차 한 잔을 주문하며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 동안 민수가 들어왔다. 그는 수연을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수연은 민수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바쁜 생활 때문인지 그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래, 너도 많이 지쳤구나. 회사 일은 괜찮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일이 많긴 한데. 뭐 다들 그런 거죠. 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의 수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수야, 엄마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민수는 고개를 들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뭔데요? 엄마?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혹시 엄마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니? 우리가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지 못하는 게 엄마 탓일까 봐. 민수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는 솔직히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랑 조금 서먹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엄마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너무 바쁘고 제 생활에 치이다 보니까 점점 멀어진 것 같아요. 수연은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래, 엄마는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엄마도 너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다 부질없는 것 같더라. 민수는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 놀란 듯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저도 사실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연락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엄마. 수연은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우리 이제는 자주 보자.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서로 안부라도 전하고.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자고요. 그날 대화 이후 수연과 민수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매주 한 번씩은 전화하거나 문자로 안부를 전했고 수연도 공원 산책 중 민수를 떠올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자 수연은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 사람 간의 관계는 한쪽의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마음을 열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며칠 후 민수가 깜짝 방문을 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요즘 운동하신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그가 건넨 것은 고급 운동화였다. 수연은 놀라며 물었다.
이걸 왜? 엄마가 요즘 건강 챙기신다고 하니까 응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신경 써야 제가 더 자주 보러 올 것 같아서요. 수연은 그가 건넨 선물을 손에 들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다. 민수야. 너한테 이런 선물 받을 날이 올 줄 몰랐구나. 민수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엄마, 너무 울지 마세요. 이제부터 자주 뵙고 우리 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관계는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다. 그날 밤 수연은 다시 수첩을 꺼내고 글을 적었다. 행복의 두 번째 조건 관계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만들어가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다. 그녀는 민수와 함께 만들 새로운 추억을 떠올리며 잠들었다. 70대의 그녀는 관계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있었다. 수연은 점차 건강을 되찾고 민수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면서 한층 밝아진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빈틈이 있었다. 그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었다.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공원에서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수연은 거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공원에서 만난 노인이 해준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건강과 관계를 갖췄다면 이제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죠. 그것 없이는 삶이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겁니다. 삶의 의미라니. 젊었을 때는 그런 걸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결혼, 육아, 그리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숨가빴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시간은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겨진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수연은 그날 오후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민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어도 웃음이 많았다. 그때의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로 가득했다.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게 뭐였더라? 사진을 넘기다 한 장에서 손이 멈췄다. 가족들과 함께 갔던 여행에서 찍은 그림 엽서였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실을 떠올렸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지, 젊었을 때. 그녀는 종종 풍경을 스케치하거나 색칠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렇게 앉아서 한가롭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점점 사라졌다. 다음 날 수연은 동네 문구점에 들렀다. 스케치북과 색연필 세트를 사면서 그녀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의 미소를 지었다.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처음에는 무엇을 그려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녀는 일단 마음 가는 대로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선들은 공원에서 본 나무와 벤치를 형상화했다. 색연필로 나무짚을 칠하고 바닥에 드리운 그늘을 채워 넣었다. 완성된 그림은 투박했지만 수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을 느꼈다. 이게 바로 내가 그리워했던 느낌이구나. 며칠 후 공원에서 산책하던 수연은 또다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그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얼굴이 더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수연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예전에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인지 요즘 기분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노인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이라니 훌륭한 선택이네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거군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열정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을 채우는 힘이 되거든요. 그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그것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날 이후 수연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마친 뒤 1시간씩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공원의 나무들, 새들, 그리고 사람들을 관찰하며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 어느 날 공원에서 그녀의 그림을 지켜보던 아이가 다가왔다. 할머니 그림 그려요? 수연은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여기 공원 풍경을 그리고 있단다. 아이는 그림을 살펴보다가 말했다. 저도 그림 좋아해요. 할머니 그림 되게 예뻐요. 그 말을 들은 수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더 큰 동기를 주는 듯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그림은 점점 늘어갔다. 수연은 완성한 그림들을 스케치북에 모아두고 때로는 그것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런 와중에 혜란이 그녀를 찾아왔다. 수연 언니 요즘 그림 그린다면서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수연은 망설이다가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혜란은 그림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감탄했다. 언니 정말 잘 그리네요. 이런 재능을 숨기고 있었다니. 이걸 그냥 두면 아까울 것 같아요. 전시 같은 거라도 해보세요. 수연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에이, 그런 건 못해. 그냥 나 혼자 즐기는 거야. 그러나 혜란은 진지했다. 언니 이런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나 곧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났다. 그녀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위로나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 후 수연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소규모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림을 몇 점 고르고 액자에 넣어 전시 준비를 했다. 전시회 당일 그녀의 그림 앞에 사람들이 모여 감상을 하는 모습을 보며 수연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그림에서 자신만의 추억을 떠올렸고 어떤 이들은 단순히 그림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이 그림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요. 요즘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수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림을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그날 밤 수연은 다시 수첩을 펴고 글을 적었다. 행복의 세 번째 조건 의미.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 삶은 더욱 빛난다. 이제 수연의 삶은 건강과 관계, 그리고 의미로 가득 찬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다. 70대의 그녀는 늦게나마 행복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있었다. 전시회 이후 수연의 일상은 바쁘고 활기차졌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사람들과 새롭게 연결되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에 감동받은 사람들 중 몇 명은 직접 연락을 해왔고 수연은 그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관계의 확장을 경험했다. 어느 날 아침 수연은 혜란의 전화를 받았다. 언니 다음 주에 우리 동네에서 취미 강좌 열리는 거 알아요? 그림 강의도 있던데 한번 가볼래요? 수연은 처음엔 망설였다. 혜란아, 내가 가도 되려나? 그쪽에서 강의하는 사람들도 다 젊고 참가자들도 그렇지 않겠니? 하지만 혜란은 단호했다. 언니 그런 생각하지 마요. 언니가 그림 그리는 열정을 보여주면 나이 따위는 문제도 안 될 거예요. 며칠 후 수연은 혜란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강의에 참석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예상대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의외로 수연 또래로 보이는 몇몇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강의는 활기찼다. 강사는 그림을 그리는 기본 기술부터 시작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방법을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작업을 보며 칭찬하거나 조언을 주고받았다. 수연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몰입했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수연은 한 젊은 여성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수연의 그림을 보며 말했다. 할머니, 이 그림 정말 따뜻하네요. 보자마자 제가 어릴 적 할머니랑 함께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수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너도 그림을 좋아하니?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림 그리는 걸 직업으로 삼을 용기가 없어서 취미로만 하고 있어요. 수연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내가 내 나이였을 땐 그림은 그냥 사치라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걸 찾는데 나이는 상관없더구나. 내가 정말 좋아한다면 용기를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단다. 그녀의 말에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에요. 그날 이후 수연은 매주 강의에 참석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했다. 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며 영감을 주고받았다. 특히 수연은 강의에서 만난 몇몇 젊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느 날 강의 중 강사가 수연에게 말했다. 수연님, 혹시 다음 주에 열리는 소규모
세미나에서 경험담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큰 영감이 될 것 같아요. 수연은 당황했지만 강사의 진지한 제안에 고민 끝에 승낙했다. 세미나 날 수연은 조용히 무대에 섰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그녀보다 젊었지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놓았다. 저는 그림을 정말 좋아했지만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손을 놓고 살았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제가 제 삶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였어요. 나는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라는 질문이었죠. 그림을 다시 시작하면서 알게 된 건 우리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이 빛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건 더 큰 의미가 있는 일이죠. 수연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발표가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날 밤 수연은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주어진 변화를 되새겼다.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경험들이 이제는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그림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나눈 진심 어린 교감은 그녀의 삶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다. 수연은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다. 행복의 네 번째 조건 연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교감할 때 삶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단순히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었다. 수연의 70대 인생은 이제 새로운 연결과 관계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수연은 그림과 강연을 통해 점차 자신만의 삶을 확립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가끔씩 고개를 들었다. 지난 세월 동안 채우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감각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앨범 속 사진을 떠올렸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민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이 아련하게 스쳐갔다.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과 교감하며 잘 지내는 동안 민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민수와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거리감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은 수연이 오랫동안 방치했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수연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주말에 시간 괜찮니? 같이 저녁 먹자.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럴게요. 엄마 어디로 갈까요? 수연은 오랜만에 민수와의 대화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예전처럼 잔소리를 하거나 그의 삶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저 듣고 이해하려는 자세로 임하고 싶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연은 그의 표정이 조금 더 밝아진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상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수야,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그냥 그래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 좀 지겹긴 한데 그래도 버틸만해요. 수연은 그의 말을 조심스럽게 받아주었다. 그래도 내가 버티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야. 가끔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에 묘한 회의감이 느껴졌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민수야, 혹시 요즘 고민되는 일이라도 있는 거니?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은 내가 요즘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어요. 수연은 놀랐지만 표정에는 최대한 담담함을 유지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회사에 들어간 건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셨던 부모님 기대 때문이었어요. 근데 점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고민하게 돼요.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요. 수연은 민수의 말을 듣는 동안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동안 그녀는 민수에게 안정과 성공을 강요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것이 민수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도. 수연은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엄마는 내가 안정된 길을 가길 바랐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그걸 찾는 것도 중요해. 민수는 의아한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도 요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 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고민했거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단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했다. 그럼 엄마는 지금 행복하세요? 수연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지금 내 삶을 조금씩 찾아가는 중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을 사는 거야. 민수의 눈에 망설임과 감사가 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엄마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엄마랑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민수는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연 역시 민수를 응원하며 자신만의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과거에 잃어버린 시간에만 집착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연결과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수연은 그날 밤 수첩에 또 하나의 깨달음을 적었다. 행복의 5번째 조건 용서와 화해.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스스로와 타인을 용서할 때 삶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녀는 민수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잃어버렸던 조각들을 찾아가고 있었다. 아침 공기가 신선하게 스며드는 거실 창가에서 수연은 멍하니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민수와 화해하고 자신의 삶의 그림을 다시 그린 지도 꽤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 더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한 듯한 공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커피잔 대신 오랜만에 꺼낸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최근 몇 달간 적어온 행복의 조건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내가 정말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일까? 그 순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수연은 그의 진지한 메시지를 보고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대답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민수는 근처 카페를 지정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고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수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사실은 내가 드디어 결정을 내렸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말을 기다렸다. 민수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내가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 계획서예요. 기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대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창업 아이템에 도전해 보려고요. 수연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놀랐지만 민수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었다. 민수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거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처음엔 두려웠지만 엄마가 그림을 다시 시작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해 보는 거니까요. 수연은 민수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이 결정을 내린 걸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결과가 어떻든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했다는 게 중요해. 그리고 엄마도 내 곁에서 늘 응원할게. 민수는 수연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 민수는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연 역시 그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나섰다. 그녀는 민수와 함께 시장 조사를 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민수의 사업은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창업이었다. 그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식을 판매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수연은 민수의 창업 아이템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민수야. 내가 이런 멋진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니. 엄마가 내 아이디어를 더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볼까? 민수는 놀란 듯 물었다. 엄마가 그림으로 도와준다고요?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시작하는 일을 돕는 건 엄마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며 민수의 사업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민수의 노력은 결과로 이어졌다. 수연은 그의 홍보물을 위해 정성껏 그림을 그렸고 사람들은 그녀의 따뜻한 그림을 통해 민수의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민수는 사업장의 문을 닫고 수연을 불러 함께 작은 축하 자리를 열었다. 엄마, 이 모든 게 엄마가 내 곁에 있어줬기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엄마가 말한 행복의 조건들이 뭔지. 수연은 잔을 들며 물었다. 뭐라고 생각하니, 민수야? 민수는 환히 웃으며 대답했다. 자유, 사랑, 연결, 용서, 그리고 스스로의 선택, 이 모든 게 결국 행복의 본질을 이루는 것 같아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갈증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으로 적었다. 행복의 6번째 조건 의미. 나만의 길을 찾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그녀는 민수와 함께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그래. 민수야, 이제 우리 둘 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야. 그날 밤 수연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만의 의미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행복의 조건을 찾아가는 이 여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다.